동화가 있는 아침. 안녕하세요. JBS 장지영입니다. 이번 학기 JBS에서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시대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동화들을 한 편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루이 베송의 스탁과 고양이와 생쥐. 어느 날 아기 생쥐가 처음으로 바깥 구경을 하고 와서 엄마쥐한테 그날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오늘 여기저기 다니다가 동물들을 만났어요. 하나는 부드럽고 우아한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 날카롭고 사나워 보였어요. 사납게 생긴 동물은 귀가 따가울 만큼 목소리가 찢어졌고요. 머리에는 빨간 혹이 달려있고 몸에 털도 아주 많았어요. 아기 생쥐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사나운 동물이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치지만 않았어도 난 아마 우아한 동물과 친구가 되었을 거예요. 부드러운 털이랑 긴 꼬리랑 반짝이는 눈동자를 지닌 그 동물은 친절하고 겸손해 보였어요. 내가 그 우아한 동물 가까이 가려는데 사납게 생긴 동물이 갑자기 꼬꼬댁하고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겁을 주지 뭐예요. 그래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러자 엄마쥐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 수탉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우아하고 친절해 보이는 그 동물은 바로 고양이란다. 우리를 보는 대로 잡아먹는 아주 무서운 동물이지. 그리고 네가 말한 사나운 동물은 수탉인데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착한 동물이란다. 새 학기 새 마음으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마음을 열고 한 발 먼저 다가가는 것이 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다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모습을 했지만 마음은 따뜻한 스탁과 같은 사람도, 친절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고양이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고 대학생활 헤쳐나가시길 바래요. 2015년 1학기 개강 첫날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제작의 손영원, 기술의 이경환, 진행의 장지영이었습니다. 모두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동화가 있는 아침. 안녕하세요. JBS 아나운서 박용호입니다. 이번 학기 JBS에서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시대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동화들을 한 편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끄로드 드니의 여우와 염소. 여우와 염소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걷자 여우와 염소는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저 멀리 우물이 보였지요. 그런데 우물 가까이 가보니 두레박이 없지 뭐예요. 목이 마르니까 우물에 들어가서 물부터 먹고 보자. 여우가 염소한테 말했어요. 둘은 우물 속으로 들어가 벌컥벌컥 물을 마셨답니다. 실컷 물을 마신 여우가 염소한테 말했어요.
자, 이제 우물에서 나가야지.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너가 앞발에 벽을 대고 뿔을 높이 치켜들면 내가 먼저 널 타고 올라갈게. 그런 다음에 내가 밖에서 널 꺼내주는 거야.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여우는 염소의 등을 타고 우물 밖으로 나갔어요. 염소는 위를 올려다보며 여우가 꺼내주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여우는 염소한테 이렇게 말하고서 그냥 가버렸답니다. 너한테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었다면 우물로 뛰어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을 거야. 그럼 잘 있어. 난 바빠서 이만 갈게. 무슨 일을 하든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여우처럼 교활한 사람도 분명 있기 마련이죠. 이 우화를 읽고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학교 학우분들은 여우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임하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약간의 배려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나의 주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이상화, 진행의 박용호였습니다. 모두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동화가 있는 아침. 안녕하세요. JBS 아나운서 한채연입니다. 이번 학기 JBS에서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시대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동화들을 한 편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올리비에 사르빵띠에의 사랑에 빠진 사자. 옛날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동물의 왕인 사자가 한 소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사랑에 빠진 사자는 곧 소녀에게 청혼을 했지요. 소녀의 아버지는 사랑스런 딸이 사나운 사자랑 결혼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자의 청혼을 거절했다가는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 분명했지요. 고민하던 아버지는 마침내 꾀를 내어 사자를 찾아갔어요. 내 딸은 몸이 무척 약하답니다. 그런데 사자님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 때문에 딸이 다치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지요. 만약 사자님이 발톱을 자르고 이빨을 뽑는다면 아마 제 딸은 사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자는 당장 발톱을 싹둑 자르고 이빨을 몽땅 뽑아버렸어요. 그러자 소녀의 아버지는 아무 힘이 없어진 사자를 멀리 내쫓아 버렸답니다. 새학기 첫 입학, 오랜만에 만나거나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 겪거나 들어보는 강의와 술자리들. 요즘 연초이니만큼 새로운 일들로 한참 정신이 없을 시기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한 가지 일에 빠지게 되면 자칫 판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연애 혹은 즐겁기만 하는 술자리.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나도 모르게 중요한 것들을 지나치고 있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한 번쯤 내 주변의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한채원, 기술의 박민우였습니다. 모두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동화가 있는 아침. 안녕하세요. JBS 아나운서 김현진입니다. 이번 학기 JBS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대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동화들을 한 편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르지니 브로케의 구두 수성공과 부자. 아주 먼 옛날, 노래를 아주 잘하는 구두 수성공이 살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온종일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구두를 고치는 구두 수성공의 노랫소리를 정말 좋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살던 돈이 엄청 많은 부자가 구두 수성공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수성공이 언제나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몹시 궁금했거든요. 부자가 수성공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하루에 얼마를 버는가?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죠. 한 푼도 못 버는 날도 있고요. 딱하군, 딱해. 그래, 내가 오늘 자네를 왕처럼 만들어줄게. 자, 이 돈을 줄 테니 자네 마음껏 써보게나. 부자는 가난한 구두 수성공을 동정하면서 돈을 주었어요. 공짜로 많은 돈을 얻은 구두 수성공은 너무나 기뻐서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죠. 그러고는 지하실에 구덩이를 파고 깊숙이 돈을 묻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 이후로 구두 수성공은 돈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고 노래도 부를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며칠 후 구두 수성공은 부자를 찾아가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전 돈보다는 노래와 편안한 잠이 훨씬 더 좋습니다. 돈은 돌려드릴게요. 동화의 주인공인 구두 수성공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 후 여러분은 전전긍긍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수성공은 이런 불안함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사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음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재학생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이현민,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동화가 있는 아침. 안녕하세요. JBS 아나운서 김현진입니다. 이번 학기 JBS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대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동화들을 한 편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렌 크로정의 토끼와 거북. 토끼와 거북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너랑은 뛰어봤자야. 당연히 내가 빠르니까. 토끼가 잘난 체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뛰어봐야 알지. 거북도 질세라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누가 더 빠른지 경주할래? 마침내 토끼와 거북은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어요.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거북보다 훨씬 앞서 나갔어요. 에휴, 거북이 어디쯤 오는지 보이지도 않네. 어차피 내가 이길 게 뻔한데 여기서 좀 쉬어갈까? 토끼는 풀도 뜯어먹고 솔솔 바람소리도 듣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거북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앞만 보고 나아갔죠. 토끼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을 때 거북은 벌써 저 멀리 앞서가고 있었어요. 토끼는 부랴부랴 달려갔지만 결승점에 먼저 도착한 건 거북이었답니다. 우리들도 익히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이랍니다. 요즘 들어 제가 개인적으로 참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학교 좀 다녔다고 강의나 학교 생활 등 제가 해야 하는 일에 적응하여 어느샌가 노력하고 있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은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들여왔으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실천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대학생을 하고 계신 재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갓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분들도 꾸준히 노력하는 새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민우, 기술의 이다혜,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활기찬 하루 되세요.